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좀 한국의 결혼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사실 소송하다 보면요,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의 과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약혼 관련해서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서로 이미 주고받았던 예단 예물뿐만 아니라 예를 웨딩홀 예약한 비용이라던가 이미 납부한 비용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물론 저도 결혼을 해봤으니까 이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은 굉장히 비용이 크다는 거를 많이 알게 돼요. 실제로 스드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반환받기는 어렵긴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이나 어떤 비용 같은 거를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실제로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주 목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생각을 하는 거는 이 결혼 준비 비용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결혼 문화 자체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성격의 행사죠. 이 두 사람의 결합을 어느 정도는 외부적 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외부에 공표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결혼이라는 행사죠. 이거는 과거부터 그랬고 인생에 있어서도 중대사인 거는 분명해요. 다만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단순히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행사로서의 성격도 있겠지만 이 어떤 외부의 과시나 소비 문화와 결합을 하면서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주거 비용을 제외한 결혼 비용도 높아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결혼을 준비할 때 다툼이 있는 경우도 많고, 사실 이때 결혼 준비하면서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 문화, 외부에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 허례허식의 결혼 문화가 혼인율에도 도움이 안 되고 출산율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블라인드에서 한 글을 보게 됐어요. 이제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20대 후반 여성분이 쓴 글이었는데 남자친구가 1,500만 원을 모았고 자신이 1,200만 원을 모았대요. 모은 돈이 비슷한 거죠.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1년 정도 있다가 좀 더 돈을 같이 모아서 결혼하고 싶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소득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좀 노력해서 저축을 한 다음에 5천 정도 모은 상황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두 분 다 경제 개념도 없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축에 대한 의지도 다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서로 사랑해서 한 1년 정도 후에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음에도 주변에서 말린다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나 벌이로는 결혼 생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글쓴이 분이 5천 정도 모아서 결혼하는 게 현실을 모르는 허황된 생각이냐,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던진 글이 있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너무 슬펐던 게 20대 때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해서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사는 결혼 생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당연하게 모든 게 갖춰져 있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결혼을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슬퍼 보였어요.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자산을 축적해 나가고 이런 게 이상해 보이는 시대가 된 거고, 처음에 결혼 비용부터 이 결혼에 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결혼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요즘 많이 화제가 되죠. 스드메 비용에 대한 어떤 풍자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결혼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어떤 뉴스 기사나 컨텐츠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비용들이 문제가 돼서 결혼을 하는데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결혼 연령도 이렇게 하면 늦어지겠죠. 왜냐면 이런 비용을 마련하려면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사실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해서 늦게 결혼하니까 출산도 어려워지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는 늦은 결혼을 많이 하니까 난임 부부도 늘어난 상황이고, 각종 커뮤니티에는 결혼 비용에 대한 문의가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웨딩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결혼 비용에 대한 질의가 오고 가는데 현재 소득하고 실제 비용이 든 것에 대해서 댓글로 달아줘라 라는 글이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결혼 준비를 할 때 이 글에 댓글을 쭉 보다 보니까 저랑 제 와이프 합산 소득보다 훨씬 낮은데도 결혼 비용은 저희의 2-3배 정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아주 부자인 사람들이 아닌데도 대부분 평범한 소득을 가진 사람임에도 결혼 비용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게 이 카페 글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 아마 결혼 준비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제 한 뉴스 기사에서는요, 이 예식장 보증 인원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스드메, 이제 그 결혼 반지, 웨딩홀, 스냅 사진, 예복 이런 거 다 합쳐서 보통 5천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기사에서는 7,200만 원이 드는 게 맞는 거냐 하면서 고민을 담은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웨딩 카페에서 봤었을 때도 대부분 이 정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
만약에 5천만 원 정도를 결혼 비용으로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일반인 연봉의 1.5배 정도 될 거예요. 1.5배가 넘죠. 5천만 원을 모으려면, 그러니까 이건 연봉 기준으로는 1.5배 정도 되지만 5천만 원을 모으려면요. 대부분의 사람 기준으로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최소 3년이 걸려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신의 소득 대비 50%를 저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보통 중위소득이 260만 원, 보통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를 상정을 하면요. 130만 원씩 모아도 38.5개월이 걸립니다. 이러니까 집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정도 비용을 과연 20대, 30대 때 초반에 5천만 원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 한 번의 결혼식에 쏟아부을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최대한으로 비용을 절약해서,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비용을 절약해서 향후 재테크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신혼집을 구하는데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기 때문에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여기에다가 쏟는 비용보다는 그냥 미래를 위해서 쓰는데 좀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은가. 솔직히 부잣집이나 상류층 집안 자제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외부적인 시선,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라도 결혼식을 좀 크게 하고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서민이나 중산층의 경우에는 사실 결혼 행사 한 번에 막 5천만 원씩 쓰는 게 이게 나중을 생각했을 때 맞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혼자 모으면 최소 38개월이 아까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둘이 합쳐도 한 1년 반 정도의 돈을 모아야 되는 거를 하루 행사에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신혼부부의 경우 아까 제가 결혼 비용을 할 때 주거 비용은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거 비용은 자산이나 소득의 요건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가지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대출 상품이 있죠. 그리고 젊은이를 위한 대출 상품도 있고 또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제도도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거 비용을 상당히 아낄 수가 있고, 이 기간 동안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 대출 상품을 쓰는 건데, 결혼 비용에 당장 시드머니를 그렇게 써버린다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에 이런 거를 정부에서 복지 차원이든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유는 젊은 층이 돈을 모으기 쉽게끔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제가 염려하는 거는 과거에 제가 임대아파트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렸는데, 임대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주거 비용이 낮다 보니까 일반 소비 생활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임대아파트에 살기 시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저리로 대출 상품을 써서 주거비를 절약해서 살다 보면은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분명히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초기 자산 축적에 있어서 큰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두 명이서 모으면은 초기 시드머니를 좀 더 빠른 시기에 빨리 더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합심해서 재테크나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용을 1회인 결혼식에 많이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고, 제가 솔직히 기혼자로서 말씀드리면요, 스드메 같은 거 있잖아요. 스드메 같은 거, 웨딩 사진, 물론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결혼하고 나면 거의 보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이가 좀 든 다음에 아내랑 그냥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이랬지 이렇게 추억을 되살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보진 않아요. 그리고 사진도 예를 들어 스드메 같은 경우에도 저렴하게 하는 방식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토탈 스튜디오라고 해서 토탈에 가서 한꺼번에 스드메를 해주는 거예요. 좀 더 싸게 저렴하게 하고 좀 편하게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곳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비용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드메를 다 따로따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초반에 시드머니 모으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낭비하는 상황이 되고 결국에 초반에 많은 시간을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내가 어떤 거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거는 그거에 따른 효용도 있겠지만 그걸 모으는데 내가 감당하고 있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자산은 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어떤 돈 사용 이런 부분은 저는 좋아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복리로 늘어나지는 못할 망정 소비를 많이 하는 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원래부터 자산이 있는 금수저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더더욱 그런 거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릴 때 시드머니를 모을수록 유리하고요. 또 시드머니가 아니더라도 지식이나 지혜, 그러니까 역량과 관련된 것도 어릴 때 쌓기 시작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생은 상대적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보다만 나으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인생이잖아요. 근데 남들보다 일찍 돈을 모으고 그리고 남들보다 지혜나 지식을 일찍 쌓는다면 이게 저는 복리의 효과를 믿기 때문에 이 향후 복리의 효과로 차이날 어떤 지혜 수준, 돈, 자산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 시드머니를 처음에 딱 소진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시드머니를 모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초반에 모을 때가 원래 잘 안 모인다는 걸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더 빨리 느는데, 제가 최근에 괜찮은 책을 하나 봐서 좀 추천드리는 게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이라는 가우탐 바이드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이 상당히 저는 괜찮았는데,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요, 지식이든 지혜든 투자든 어떤 자산이든 점차 쌓아나가면서 함수가 지수함수의 곡선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복리 효과 때문에. 결국에 초기에 어떻게 빨리 진입하고 빨리 뭔가 모으면 모을수록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복리 효과로 인해서 차이가 점점 더 많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뜻인데, 자산의 증가속도, 지식이나 지혜의 성숙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젊은 시절에 서로, 아까 블라인드 글에서 쓴 분처럼 서로 사랑하면 같이 모아가면 되는데, 수천만 원을 무조건 써야 된다고 어떤 이런 결혼 문화가 형성이 돼 있으면 이게 젊은 층이 오히려 결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어떤 두 사람이 마음만 맞으면, 전 기혼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어렵게 시작하더라도 금방 일어섭니다. 제 주변을 봐도 그랬고, 금방 집도 둘이 진짜 합심해서 모으면 빨리 마련을 해요. 집도 마련을 하는 편이고, 이 부분들을 어릴 때 깨달을수록, 그리고 좋은 사람을 빨리 찾아서 또 같이 이렇게 읽어 나갈수록 저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저도 소송을 많이 하면서 어떤 이혼 사례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행복하다, 무조건 잘 산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릴 때일수록 어떤 자산의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나 지혜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결혼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 외부적 시선을 너무나 신경 쓰는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깨닫고 이거를 단절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인생은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는 그냥 방론으로 하나 말씀드려보면, 제가 과거에 로스쿨 공부할 때 가정 의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판례로 존재했었는데 이제 위헌 소송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이제 관혼상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을 포함한 이제 관혼상제 의례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특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가 있는데, 그 헌재에서는 위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 헌재 결정에는 동의하는데, 다만 이 조항이 의미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비교할 만한 어떤 부자들, 어떤 상류층의 생활을 보지 못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게 일반적인 서민이나 중산층이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더라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왜냐면 그 행사 자체를 어떤 비용 지출이나 이런 걸 제한을 해버리니까 봐도 비슷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망하지 않고 나의 삶에 좀 집중하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노력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는 성공하려면 가장 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SNS를 멀리하는 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주변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의 삶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자극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걸 보고 오히려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혼 문화 자체도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주변을 신경 쓰게 되는 게, 이게 사람은 내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은 향후 미래나 이런 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결혼 문화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외부적인 시선을 더 많이 신경 쓰거나 돈을 많이 쓰는 문화로 가는 게, 이게 오히려 사실 지금 현재 젊은 층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